자, 159쪽 유형부터 하시면 되죠, 그렇지? 지난 시간 우리가 내분점, 외분점 공식을 배우고 그걸 이용해서 내분점, 외분점의 좌표를 구하는 연습을 했어. 근데 거의 그냥 좌표들을 공식에 대입하는 수준밖에 없었잖아, 맞지? 그러다 보니까 뭐야? 조금 우리를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 내분점, 외분점의 P를 직접 안 주는, 즉 너네가 직접 찾아내라고 하는 문제들이 나오겠지. 그에 대해 있는 활용 문제들이라고 보시면 돼. 그럼 그 B만 찾아내면 그 다음부터 끝나는 거니까 그것만 잘 봅시다. AB라는 두 점이 있는데 AB 위에 AB가 3BC랑 같아지는 점 C의 좌표를 구하라. 즉 이걸 통해서 C가 AB를 몇 대 몇으로 내분 또는 외분하는 점인지 찾아내라는 얘기잖아. 그렇지? 자, 그 단계를 한번 보자. 첫 번째 보자. 이렇게 AB는 3BC라는 등식을 우리가 비례식으로 한번 바꿔볼게. 몇 대 몇인지를. 자, AB 대 BC가 몇 대 몇이라는 얘기일까? 얘를 3배 해야지만 얘랑 같아지는 거지. 이쪽이 3배 더 큰 거지. 결국 몇 대 몇이야? 3대 1이다. 1대 3이 아니고요. 여기 곱해지는 개수들을 어때? 바꿔주는 게 B가 되겠죠. 3대 1이니까 3배 해야지 같아지겠죠. 맞지?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B를 찾아냈으면 그럼 3대로 내분하는 점인가요? 아니잖아. C를 몇 대 몇으로 내분하려면 A로부터 얼마, B로부터 얼마 이렇게 찾아야지. AC 대 BC가 몇 대 몇이다 그러면 그게 몇 대 몇 내분점, 외분점의 기준이 되는 거잖아. 또 아니잖아. AB 대 BC를 물었으니까.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냐. 이렇게 보자. 이렇게 술술 하나 그립니다. 적당히 그려주시고요. AB를 표시를 할게요. 그냥 B만 확인하는 거니까 좌표 공부 다 무시해도 돼. 자, 그리고 그 AB의 길이가 어디에 해당돼? 3에 해당되지. 따라서 AB 사이의 거리를 몇 등분 하냐? 3등분해서 이렇게 표현해볼게. 됐지? 그러면 AB 길이가 3이 해당되면 BC의 길이가 1이라는 얘기는 C는 B로부터 몇 칸? 한 칸 떨어지면 되겠죠. 그러면 C의 위치는 B로부터 이만큼 한 칸 떨어진 여기가 될 수도 있고요. B로부터 이쪽 방향으로 한 칸 떨어진 여기가 될 수도 있겠죠. 그치? 조건을 만족하는 C는 두 군데가 존재한다. 그럼 그 중에서 어느 겁니까? 모두 구하래서 둘 다 구해봐야겠네. 그치? 자, 그러면 C1부터 보자. C1은 성분 AB를 이제 읽어야지. C1은 AB를 A로부터 몇 칸? 4칸. B로부터 몇 칸? 1칸. 몇 대 몇? 4대 1로 그치? AB의 사이야 바깥쪽이야. 바깥쪽이니까 외분하고 있는 거야. 이해돼? 자, 그 다음에 C2는 C2는 A로부터 몇 개? 2개. B로부터 몇 개? 1개. 몇 대 몇으로? 2대 1로 AB의 사이에 있으니까 무슨 점이야? 내분하는 내분점입니다 라고 정체를 파악할 수 있겠지. 이제 끝난 거야. 이제 공식으로 하면 되겠죠? 자, 4대 1의 외분점이니까 4 빼기 1분의 공식 다 외우고 있죠? 곱해야 된다 했죠? 위에다 써 헷갈리면 4랑 9랑 곱하고 마이너스랑 곱하고 외분점이니까 빼기 1이랑 5랑 곱하겠죠. 5. 자, y좌표도 4 빼기 1분의 4랑 곱해서 16 빼기 1이랑 마이너스 1 곱해서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이게 이거죠. 자, 얘는 3분의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3 3분의 18이니까 6 이렇게 해서 외분점인 거지. 자, 이번 내분점은요 2대 1로 내분하는 점이죠. 그러면 내분점이니까 2 더하기 1분의 자 2랑 마이너스 1이랑 곱하고 1이랑 5랑 곱해서 더합니다. 자, y좌표도 2 더하기 1분의 2랑 4랑 곱해서 8 더하기 1이랑 마이랑 곱해서 마2 이렇게 되겠네요. 3분의 3이니까 1 3분의 6이니까 2 이렇게 마이가 되겠다. 이렇게 두 개씩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치? 그러니까 어차피 이 이유는 이거 찾아낸 이유는 공식에 대입하는 거니까 앞에
저 B를 찾는 과정들을 잘 보셔야겠죠. 한 번 더 볼게. 상하문제 상하문제였어. AB의 좌표가 있고요. 그 AB를 지나는 직선 AB 위의 점 어딘가에 C에 대해서 OAC의 넓이가 45일 때 마이너스 2에 더하기 B의 값은 어느 원점이고 A는 음수다. 자, 어떤 건지 문제가 잘 파악이 안 되니까 당연히 뭐 해봐야겠어. 그래프 그려서 좀 찍어보고 삼각형이든 뭐든 해봐야겠죠. 그치? 자, 3,4가 있고요. A 0,6이 있습니다. 0,6이 있습니다. 여기 6 B AB 위의 점 C에 대해서 자 AB를 그어볼게. 직선 AB니까 AB를 지나는 직선 쭉 그어볼게요. 어딘가 있는 C에 대해서 삼각형 OAC의 넓이가 45래매. 그러면 자 O가 1이잖아. OAC니까 넓이가 45가 되도록 이쪽에 C를 잡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치? 두 번째는 OAC에서 C가 이쪽에 잡힐 수도 있겠죠. 근데 문제는 C의 X좌표가 지금 뭐냐? 음수지. 이쪽은 아닌 거네. 맞지? 어디 있어야 돼? C의 X좌표인 A가 음수라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2, 4분면이 어딘가에 C가 잡혀서 이 사각형 넓이가 얼마나 되도록 45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어떡하지? 자, 그럼 이 부분 넓이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당연히 C의 위치에 따라서 사각형 모양이 조금씩 달라지겠지만 당연히 넓이도 달라지겠지만 자, 이 사각형을 이렇게 두 개로 쪼개면 이쪽 사각형 넓이 변화가 있어? 없어? 없죠. 어차피 우리가 좌표 평면에서 사각형 넓이 구할 때는 축의 평행한 X축이든 Y축이든 평행한 한 변을 밑변을 잡아야 되는 거잖아. 그래야지 넓이 수로가 구하니까. 그럼 이쪽 편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6 곱하기 높이 얼마? 3이죠. 그래서 9야. 됐지? 그러면 이쪽 편의 넓이가 얼마나 되는 거냐? 45에서 나머지 이걸 빼면 36이 되겠죠. 그럼 36은 어떻게 된다? 2분의 1 곱하기 밑변 얼마? 6 곱하기 높이 h가 되겠죠. 얼마요? 3h. 따라서 h는 얼마다? 10이지. 이 높이가 10이라는 거는 C점 X좌표가 얼마다? 마이너스 10이라는 얘기겠죠. 그럼 이제 뭐만 구하면 돼? 뭐만 구하면 돼? Y좌표만 구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지? 이게 왜 네 번째 요점이야? 자, 이렇게 풀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풀 수 있어? 직선 구할 수 있죠. 얘들아, 요 점, 두 점 아니까 두 점을 지난 직선을 반드시 만들 수 있다, 없다? 있죠. 그럼 거기다가 x-11을 집어넣으면 y좌표 나오니까 그렇게 풀 수도 있어. 그치? 그게 더 쉬워 보이는데 여기서는 지금 내분점을 준 거 보니까 다른 식으로 풀란 얘기야. 자, 이렇게 풀지 않겠어? 이렇게 풀 수도 있어? 이해되지? 어떻게 풀 거냐면 그래요. 여기가 9고 전체가 40이니까 36이지. 그러면 이쪽과 이쪽 삼각형 넓이가 몇 대 몇이야? 9대 36. 1대 4지. 됐지? 이 두 삼각형 보세요. 넓이가 1대 4. 그림 좀 이상하다 그지? 1대 3대. 두 삼각형의 높이는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죠? 높이가 똑같은 두 삼각형의 넓이비는 뭐랑 같다? 밑변의 길이비랑 같은 거지. 넓이비가 1대 4라는 얘기는 이 밑변의 길이비가 몇 대 몇이라는 얘기야? 1대 4라는 얘기잖아. 됐어요? 1대 4야. 그러면 내가 찾는 C는 AB를 몇 대 몇으로
A로부터 거리가 얼마 되니? 5. B로부터 얼마? 4. AB를 5대4로 바깥에 있으니까 외분하는 외분점이 C의 정체네 라고 읽을 수 있겠네. 주어진 넓이로부터 높이와 같은 두 삼각형의 넓이 B가 밑변의 길이니까 밑변의 길이를 구해낸 거고, 밑변의 길이가 나오니까 결국은 ABC의 간격들이 표현되면서 우리가 내분 B를 구할 수 있게 된 거야. 그럼 이제 끝난 거 아니야. 5대4로 외분한 점이니까 자 5 빼기 4분의 5대4로 AB지. 순서 중요하다고 그랬죠. AB니까 A로부터 그리 B가 먼저, B로부터 그리 B가 다음에 5대4니까 5대4. 외분점이니까 5 곱하기 0, 0 빼기 4 곱하기 3, 12 콤마 5 빼기 4분의 Y좌표 5 곱하기 6, 30 빼기 4 곱하기 4, 16 하면 1분의 마이너스 12, 1분의 14 이렇게 나오겠네. 따라서 C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12,14가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이것처럼 앞에처럼 우리가 두 선분의 길이 B를 가지고 통해서 어떻게 내분의 B를 찾는 문제들이 있겠고요. 심지어는 넓이를 통해서 우리가 길이 B를 줄 수도 있는 거야. 그치?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B를 찾는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형 10번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무게중심이야. 무게중심 혹시 지난번에 했나? 안 했죠? 증명 안 해줬죠? 했니? 했죠. 무게중심을 구하는 공식을 가볍게 한번 증명해보고 도출해보고 활용해볼게. 자, A, B, C X1, Y1 X2, Y2 X3, Y3 이렇게 줬을 때, 자, 이 삼각형 무게중심 한번 찍어볼게요. 대충 이것쯤인데 진짜 이 점의 좌표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할 건데, 자, 무게중심은 어떻게 우리가 찾을 수 있었지? 삼각형의 세 중선의 교점이지. 따라서 한 꼭점에서 G를 지나서 그으면 이거 뭔지는 얘가 중점이 되면서 중선이 되는 거야. 맞지?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어? 2대 1을 비라는 성질도 가지고 있죠. 무게중심은 중선을 꼭지점부터 2대 1로 내분한 점입니다. 자, 이걸 이용하면 충분히 무게중심치 좌표를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 보자. M은 어떻게 하니? 둘의 중점이지. x2 더하기 x3 나누기 2. y는 y2 더하기 y3 나누기 2. 이렇게 해서 M 좌표를 구했죠. 자, 그리고 우리 찾는 무게중심은 얘를 몇 대 몇으로? 2대 1로 내분하는 점이지. 그럼 2대 1로 내분하니까 얼마다? 2 더하기 1분의, 자, 2랑 9랑 곱해 반대쪽에 있는 데를 곱해야겠죠. 2랑 얘랑 곱하면 x2 더하기 x3 나오겠죠. 더하기 1이랑 9랑 반대쪽에 있는 x1을 넣었죠. y좌표 똑같은 식으로 해주면 2 더하기 1분의 2랑 얘랑 곱하면 y2 더하기 y3 1이랑 얘랑 곱하면 y1. 이게 무게중심이 나쁘고요. 따라서 무게중심치의 좌표는 이쁘게 정리하면 얼마다? 단분의 x1 더하기 x2 더하기 x3가 x 앞에 싹 다 더해서 나누기 3하면 무게중심이네. y좌표도 3분의 y1 더하기 y2 더하기 y3가 y 앞에 싹 다 더해서 나누기 3. 그래서 무게중심의 좌표를 구하는 공식은 너무 쉽고 힘든 거 없어. 그치? 세 꼭지 좌표를 다 더해서 나누기 3하면 무게중심의 x좌표 좌표 다 구해집니다. 그 다음에 자, 무게중심 사준얘가 여기 있네. 자, 보세요. 어떤 삼각형 ABC가 있어요. ABC 무게중심이 이렇게 있다 치자. 이때 이 삼각형의 각 변의 중점을 찍어볼게요. 각 변의 중점을 찍고 각 변의 중점을 찍고 중점을 찍어서 삼각형 하나 만들 수 있죠. 이렇게 만든 삼각형과 원래 삼각형 무게중심은 어떻게 한다? 정확하게 일치한다. 일치한다. 아, 보여주기 귀찮은데. 자, 중점만 보여줄게.
이 점 좌표는 얼마야? 이 좌표 그대로 쓸게. 이 점 좌표는 2분의 x1 더하기 x2 2분의 y1 더하기 y2 얘는 이들의 중점이니까 2분의 x2 더하기 x3 2분의 y2 더하기 y3 얘는 둘의 중점이니까 2분의 x1 더하기 x3 2분의 y1 더하기 y3 쓸 수 있겠죠. 그럼 이 세 점의 무게중심을 셋 다 더하면 되겠죠. 됐니? 셋 다 내봐. x 앞에 다 더해봐. 다 더하면 2분의 x1 몇 개? 2개 x2도 2개 x3도 2개 이게 다 나온 거지. 나누기 얼마면 돼? 3 하면 되겠죠. 근데 3분의 x1, x2, x3 어때? 쟤랑 똑같은 좌표가 보여지게 되죠. 됐지? 그럼 단순하게 중점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AB를 그래서 1대2로 내보낸 점 BC를 1대2로 내보낸 점 CA를 1대2로 내보낸 점을 이겨서 뭐 한다? 삼각형을 그래도 그때 무게중심은 처음과 어때? 똑같다. 방금 같은 식으로 식을 만들어 써주시면 똑같은 게 보일 거야. M 대 N, 이쪽에서 M 대 N, 이쪽에서 M 대 N의 B를 정해서 답변의 점을 찍어서 내용의 삼각형을 만들어주면 항상 그 무게중심은 처음 삼각형 무게중심과 일치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 무게중심 구하세요. 그러면 처음 좌표 가지고 구하는 게 제일 빠르죠. 반대로 이 조그만 삼각형 무게중심을 우리한테 주고 큰 삼각형 무게중심 물어보면 당연히 같은 걸 쓰면 되는 거야. 다음 두 번째 하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삼각형 ABC가 있고요. 내부에 한 점 P가 있을 때 AP 제곱 더하기 BP 제곱 더하기 CP 제곱의 최소가 되는 점은 P가 어디 있을 때? 무게중심에 있을 때입니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자, P점의 좌표를 내가 x, y라고 그러자. 그럼 AP의 제곱은 쟤랑 얘 사이 걸리니까 x 빼기 x1의 제곱 y 빼기 y1의 제곱 BP의 제곱은 x 빼기 x2의 제곱 y 빼기 y2의 제곱 CP의 제곱은 x 빼기 x3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y3의 제곱으로 계산할 수 있고요. 정리하면 x에 대한 2차식으로 나오겠죠. x제곱 몇 개 나오니? 3개 3x제곱 나올 거고요. 마이너스 2x1x 마이너스 2x2x 마이너스 2x3x 그치? 그리고 상수항들 막 나오겠죠. 안 쓸게 패스. y도 마찬가지 구조지. y 제곱이 3개 나오고요. 마이너스 2 y1 y2 y3 y 더하기 상수항 이렇게 나오겠죠. 자, 얘의 최소값 구하지 못한다. xy는 실수니까 실수 조건의 최대 최소 문제 완전 제곱으로 고쳤죠. 요 x는 x키 완전 제곱으로 고치면 3 묶어내면 마이너스 자 3묶어내서 바로 이수분에 안전 상관없어요? 봐 3묶어내면 x제곱 마이너스 3분의 2 2가 되겠지. 그럼 반의 제곱이니까 3분의 x1, x2, x3의 제곱이 뒤에 필요하겠죠. 인수분하면 x 빼기 물론 이제 상상해 볼겠죠. 맞지? 그 다음에 이 y도 마찬가지지. 3묶으면 y 마이너스 3분의 y1, y2, y3 제곱 여기 상수로 나오겠죠. 제곱은 항상 2억 이상, 제곱은 항상 2억 이상 상수. 그럼 이게 최소가 되려면 여기들 다 얼마가 될 때야? 둘다 0 될 때지. 제곱 부분이 0 될 때 최소가 나오잖아. 맞지? 0 이상 중에서 최소이건 0일 수밖에 없으니까 0 되고 0 될 때 전체 값이 최소가 되는 거지. 그럼 여기 0 되려면 x 얼마일 때? 3분의 x1, x2, x3일 때 3분의 y1, y2, y3가 뭔데? 무게중심 x표, 무게중심 y표. 따라서 p가 어디 위치할 때?
무게 중심에 위치할 때 지금 얘가 최소화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앞에 이런 문제가 있었을 거야. 숙제에서. 그쵸? 그때는 우리가 직접 좌표를 가지고 숫자를 가지고 계산을 해봤는데 이제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야 돼? 세 꼭지로부터의 거리의 제곱의 합이 최소화되는 점은 세 점을 꼭지하는 삼각형이 어디야? 무게중심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시간 세이브를 할 수 있는 거야. 그치? 자, 무게중심의 정도까지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 자, 1090번 볼게. 삼각형 ABC에서 AB의 중점은 2,5이요. 무게중심은 4,2다. C의 좌표를 구하라습니다. C의 좌표를 뭐라 그래? A, B라고 할까? 아니? 아니다. X3, Y3라 둘게 C좌표. 그러면 A는 X1, Y1. B는 X2, Y2로 둘게. 그럼 조금 봐. AB의 중점이니까 2분의 X1 더하기 X2가 얼마야? 2. 그러면 X1 더하기 X2는 얼마나 되겠니? 사진. 마찬가지로 2분의 Y1 더하기 Y2가 5. 따라서 Y1 더하기 Y2는 7. 내가 뭐 할 건데? 무게중심 뭐 할 거냐? 그러면 3분의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한 개 얼마야? 무게중심의 X좌표에 4가 되는 거고요. X1 더하기 X2 더하기 X3는 12가 되겠죠. 마치 저기가 얼마니까? 4니까 X는 얼마다? 8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죠. Y도 마찬가지고. 그치? 좌표가 있으면 무게중심의 좌표를 구할 수 있는 거고 좌표를 안 줬지만 세팅해서 무게중심 좌표를 구하는 공식을 가지고 풀어주시면 쟤랑 비교를 할 수 있게 되겠죠. 그 과정에서 중점도 쓰이는 거고. 됐지? 아니면 이렇게 풀어도 괜찮아. A, B, C일 때, 자, A, B의 중점의 좌표가 얼마다? 2,5죠. 무게중심이니까 당연히 어때? 이 중선이 여기가 있겠죠. 4,2죠. 근데 몇 대 몇이야? 1대 2인가 알지? 그러면 봐봐. 이 둘의 좌표를 알고 있으니까 얘를 기준으로 C를 표현해보자. C는 얘를 중점 M이라고 그러고 무게중심을 G라고 할게. C는 MG를 몇 대 몇으로? M부터 몇 대? 3대 2로 매분하는 매분점이네요 라 해서 매분점 공식을 풀어도 되는 거야. 그치? 주어진 조건에서 말하고 있는 도형의 상황을 결국 몇 대 몇의 비로 끌어내면 되는 거잖아. 아까 우리 넓이처럼. 왜? 무게중심은 중선을 2대 1로 내분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하면 C는 상대적으로. 물론 이럴 수 있어. C를 A, B로 두고요. 그러면 G는 2,5랑 A, B를 1대2로 내분하는 점입니다. 그게 4,2입니다. 해서 비교해서 풀어도 A가 나오게 돼 있어. 그치? 첫 시간 얘기했잖아. 외분점, 내분점은 누굴 기준으로 어떤 점을 바꿀 건지에 따라서 그 B가 상대적으로 변하는 거라고요. 내가 편한 대로 기준을 잡아주시면 되겠죠. 오케이? 자, 그렇게 다양하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97번처럼 뭐라 돼 있어요? ABC가 지금 이렇게 좌표가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각 변을 2대1로 내분하는 점이야. 각 변을 2대1로 내분한 점, 2대1로 내분한 점, 2대1로 내분한 점을 찍어서 해결하면 삼각형도 만들어지지. 그놈의 무게중심을 구하라 그랬어요. 뭐 힘들게 구해? 그냥 저 무게중심 구하면 똑같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지? 자, 바로 마지막에 설명한 게 98번의 문제가 있죠. 삼각형 내부의 이미지점 P에 대해서 PA 제곱 더하기 PB 제곱 더하기 PC 제곱이 최소화되는 점은 P가 어디 있을 때 한번 우리가 증명했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무게 중심에 있을 때구나 해서 그때 P의 좌표는 설명하고 있네. 저렇게 해서 설명하면 되는 거야. 선생님 계산하다 말았지? 게을러서. 궁금하면 배설지 보면 있어요. 선생님 답지를 좋네 안 좋지? 안 좋죠? 좋나요? 그리고 보면 나와 있으니까 궁금하면 그거 해서 해보시죠.
자, 그러면 이 내분점, 외분점을 이제 활용할 거야. 여러 가지 토익 문제에서. 유형 11번 볼게요. 자, 평행사변형과 마름모의 성질이야. A, B, C, D 네 개의 점이 필요한데 평행사변 만들려면 A점은 마이너스 1,4라고 그랬고 B점은 5,0이라고 그랬고 C점은 8,4라고 그랬을 때 마지막 D점의 좌표를 몰라요. 얘를 구하는 문제다. 그치? 너네 조금 불만이니? 선생님 X축, Y축 안 그리고 그 대충 그려서? 필요 없는 거지? 그치? 우리 필요할 때만 정교하게 그리면 되는 거야. 어차피 우리는 이 그림 왜 그리는 거니? 얘들이 위치관계만 보고자 하는 거지. 뭐 이걸 통해서 직접 막 좌표를 막 길을 잴 거냐? 그건 아니잖아. 결국 식으로 들어갈 건데. 이 정도면 돼. 자, 그러면 보세요. 얘가 평행사변이 되도록 하는 D의 위치를 잡으라는 얘기야. 그러면 평행사변의 성질을 알아야겠죠. 일단 평행사변은 뭡니까?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한 사각형이죠. 그게 정의죠. 첫 번째 성질. 두 번째 성질은 뭐다? 대변끼리 길이가 어떻다? 같다. 세 번째 성질은 뭐야? 마주보는 대각끼리 가의 길이가 같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성질이 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한다 배웠죠. 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한다. 대각선 BD와 대각선 AC를 그었을 때 AC는 BD를 2등분하게 마찬가지로 BD는 대각선 AC를 2등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 이때 D점의 좌표를 찾는 게 바로 이 성질을 이용하는 거야. 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2등분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뭐야? 이 AC 대각선의 중점과 BD 대각선의 중점이 어떻다? 일치하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평행사변형은 어떤 성질을 이용할 거냐면 두 대각선의 중점이 일치한다. 중점 구하는 건 요령이 쉽잖아. 그치? 두 대각선의 중점이 일치한다. 그럼 AC의 중점은 얼마인데? 2분의 마이너스 1 더하기 8 Y좌표는 2분의 4 더하기 3 이게 AC의 중점이야. 그럼 마찬가지로 BD의 중점 X좌표는 2분의 A 더하기 5가 되는 거고 Y좌표는 2분의 B 더하기 0이 되겠죠. 이들이 어떤다? 일치해야 된다. A 더하기 5는 7이니까 A는 얼마다? 2다. 4 더하기 4가 B니까 B는 얼마다? 8이다. 따라서 D점 좌표는 얼마다? 2,8입니다. 쉽게 나왔죠. 됐지? 자, 그러면 평행사변형에 속하는 모든 사각형들은 다 이 성질을 만족하겠죠. 평행사변형이라는 것도 뭐 있어? 마름모도 있죠. 또 뭐 있어? 직사각형도 있죠. 또 정사각형도 있죠. 다 두 대각선의 중점이 일치한다는 성질을 이용할 거야. 자, 그러면 밑에 보면 뭐야? 1101번 보시면 이제는 평행사변형이 아닌 거 뭐라 돼 있어? A, B, C, D가 마름모일 때 그래, 마름모일 때. 그럼 마름모니도 뭐야? 결국 평행사변형이니까 방금 더 쓰면 되겠다. A, B, C, D. 그러면 두 대각선이 중점이 일치하는 거죠. 자, 얘들의 중점 2분의 A 플러스 5 이들의 중점 X좌표 2분의 B 플러스 2 둘이 같다. 따라서 A 플러스 5는 B 플러스 2와 같고 A 빼기 B는 마이너스 3이다. 하나 찾았죠. Y좌표 볼까? 중점 뭐 계산하면 어차피 똑같이 나오네. 뭐야? 그럼 이거 안 풀리는데? 자, 평행사변형만 놓고 보면은 이게 끝이야. 근데 뭐야? 우리는 마름모라고 했잖아. 그럼 마름모만이 갖는 성질을 더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지. 마름모 어떤 성질 가져?
네 변의 길이가 어때? 같아. 또 두 대각선이 서로 수직 이런 게 있었지. 근데 자, 네 변의 길이가 같다를 이용할 거야. 근데 어차피 평행사변형이면 얘랑 얘랑 어때? 같고요. 얘랑 얘랑 이미 같은 상태야. 그러면 어디만 확인하면 돼?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만 같아 주면 되는 거겠죠. 네 변의 길이 같다 보기 위해서 200과 200의 길이 구해놓고 와 선생님 답이 안 나요. 그러지 마. 그럼 그냥 평행사변도 성립하는 거니까. 마름모가 되기 위해서는 나란히 이웃하고 있는 두 변의 길이를 비교하셔야 되겠죠. 두 변의 길이가 같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떤 거 볼래요? 이왕이면 숫자로 계산하는 게 좋죠. 이거 둘 다 점이 문자를 주니까 이거 구할게. BC의 길이 구할게. BC의 길이는 루트 5 빼기 2, 3의 제곱 9 1 빼기 4, 마 3의 제곱 9 루트 18 2루트 3루트 2가 되겠죠. 그럼 어디 볼 거야? CD를 구해도 좋고 AB를 구해도 좋죠. 그지? AB를 구해볼까? AB의 길이는 루트 A 빼기 2의 제곱 1 빼기 4의 제곱 나오겠죠. 얘들이 어떻다? 같다. 제곱해서 비교할게요. A-2의 제곱 더하기 9는 18 이렇게 했습니다. A 빼기 2는 제곱해서 9가 되는 수니까 뿔마 3이고요. A는 2 등하면 5 또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럼 B는 A에다 5를 집어넣으면 B는 8. A에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B는 2. 이렇게 두개 나와요. 자, 문제에서 어떻게 할 거야? 별 얘기가 없는 이유? 없죠? 그럼 둘 다 되는 거야? A대와 B가 다른디? C에 X좌표 5라서 응? D에 X좌표가 5니까 A가 5가 되면 A랑 C가 같으니까 그럼 이제 그림을 그려봤어야 되네, 그지? 자, 좌표를 좀 찍어봤으면 될 법한데. 2,4 그지? 5,1 A는 몇 콤마 1이네. 그러면 A는 어디 위에 있어? 요거 위에 있다, 그치? 다음 T는 B 콤마 마이너스 2 Y좌표가 마이너스 2 요거 위에 있겠죠. 여기가 A A가 어디 있어? 여기 위에 있고 여기가 B 여기가 C T는 요거 위에 있고 A는 요거 위에 있겠네. 근데 A가 5면은 5,1 뭐야? 아 A가 5면 안 되는구나. C랑 똑같아지네. 그치? 여기도 안 되니까 답은 이게 되겠다. 서로 다 4점이어야 되는데 그치? 그 다음 유형 12번 보겠습니다. 각의 이등분선이 나오죠. 자, 각의 이등분선도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고 그 성질들을 알고 있을 거야. 고등학교에서 역시 자, 꽤 많이 등장할 거다. 꽤 자주 보게 될 거야. 엄밀히 말하면 내각의 이등분선이죠. 이 각을 이등분하는 선이야. 자, 이런 각의 이등분선이 주어지면
99% 100%가 아닌 경우는 다른 게 있어서 그래. 다른 게 하나 이야기가 그럴 건데 대부분 아니야. 거의 다야. 뭘 이용하는 거야, 승재? 이놈 대 이놈의 길이비는 이놈 대 이놈의 길이비랑 같습니다. 이용하는 거야. 그럼 배웠지 중학교 때. 막 계산 이렇게 막 밟은 비교해서 수선 내려서 이 직각삼각형 두 개 다른 놈이잖아. 그치? 얘 대 얘는 얘 대 얘랑 같고 이 두 개도 다른 놈이니까 얘 대 얘는 얘 대 얘고 얘 대 얘는 얘 대 얘니까 이놈 대 이놈은 이놈 대 이놈이다. 이렇게 합니다. 맞죠? 가계도상 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야. 특히 도형 쪽에 가면 이런 것들이 있어. 이런 게 주어졌을 때는 이렇게 접근한다고 정해진 것들이 많이 있어. 원래 도형들은 어때? 막 내가 해볼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 막 보조선을 긋더라도 이렇게 그럴 수도 있고 저렇게 그럴 수도 있고 막 많잖아. 그래서 힘들게 느껴지는 건데, 자, 고등학교 수학을 하다 보면 꼭 이래야만 되는 순간들이 있어. 그런 것들을 잘 정리하면 도형 문제들이 좀 더 편하게 다가올 거야. 왜? 경우에서 확 줄어드니까 생각하기 편하지. 가계등수 나오면 뭐다? 니놈 대 니놈은 니놈 대 니놈입니다. 이용하는 거야. 그럼 보세요. D점의 좌표를 구하는 거지. 가계등선이 BC와 만나는 D점의 좌표를 구하는 건데 AB 대 AC는 BD 대 C니까 AB 길이 AC 길이 구하면 몇 대 몇인지 나오고 D를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먼저 AB 길이부터 볼게요. AB 길이는 루트 이거 줄까? 1 빼기 마4 5의 제곱 25 더하기 5 빼기 마7 12의 제곱 144. 그럼 루트 169는 13이 되겠네. 그 다음에 AC 길이 한번 볼까? AC 길이는 1 빼기 5 마4의 제곱 5 빼기 2 3의 제곱 루트 25 5가 되겠다. 아하, 몇 대 몇? 13 대 5다. 그러면 밑변의 길이도 얼마야? 13 대 5니까 D는 BC를 몇 대 몇으로? 13 대 5로 내분하는 내분점이구나. 그러면 13 더하기 5분의 13이랑 누구랑 C의 X좌표 같게 65 더하기 5랑 B의 X좌표 20 마이너스 20 Y좌표 13 더하기 5분의 13이랑 C의 Y좌표 26 더하기 어디야? 5랑 B의 Y좌표 35 마이너스 35. 그럼 너는 18분의 45 9로 나누면 2분의 5 18분의 마이너스 9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해서 D점의 좌표가 그려지겠다. 문제 없지 그지? 가도 이등분선을 통해서 우리가 밑변의 길이비가 구해질 거고 그러면 D점의 좌표가 구해지겠다. 내분점 보시면 되겠습니다. 1505번은 상문제인 거는 뭐냐면 자 이건 내각의 이등분선일 때이고요. 그때 같이 배운 게 하나 더 있을 거야. 근데 안 써서 정말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이 삼각형의 외곽 이등분이에요. 이 삼각형의 외곽은 이 각을 이등분하는 선이에요. 기억나니? 길이 잘 안 나지 그치? 내각은 많이 나. 자, 이 삼각형의 한 외곽의 이등분선은 길이가 어떻게 되냐? 똑같아. 두 변의 길이 니 대 니는 끝에서 교점까지지. 니 대 니는 끝에서 교점까지. 오케이? 두 변의 끝에서부터 가계등분선이 교점까지 길이가 같다. 두 변의 길이는 끝에서 교점까지 길이랑 같다. 두 변의 길이는 끝에서 교점까지 길이랑 같다. 오케이? 그럼 똑같이 그리기 해주시면 옆에 있는 상문제도 풀 수 있을 거야. 그중에 상문제 모양 보시면 외곽의 이등분선이 주어져 있죠. 그럼 결국 AO와 AB 길이 구하면 그게 OC와 BC의 길이가 되는 거겠죠. OC와 BC의 길이가 나오면 몇 대 몇의 외분 내분점을 판단할 수 있게 되겠지. 그렇게 풀어주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 유형 13번. 자취가 조금 애매해. 이를 다루기도 하고 안 다루기도 하고. 근데 이 다음에 별 원이 하나의 자취의 방정식이기 때문에 보셔야 되고. 혹시 나중에 이과 갈 친구 다 아냐? 문과? 이과? 뭐야? 너 어디야? 어? 모르겠다고? 네. 고민 중? 이과 갈 친구들은 아마 기하를 해야 될 거야. 계산점, 예일, 뭐 이우니까. 그게 뭡니까? 예를 의미는 아니다. 선택이긴 하다. 어쨌든 기하를 하게 되면 첫 번째 단어는 2차 곡선, 고물선, 쌍곡선, 타원을 배울 텐데 그때 자체 먼저 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지금 하는 김에 이렇게 두시면 돼. 안 어려워. 자취가 뭐냐?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점이 한 개가 아니라 수없이 많이 찍히면서 그 점들이 뭐야? 하나의 도형을 만들고 있는 거겠지. 그런 걸 자취라고 그래. 흔적이잖아. 조건을 만족하는 점이 무수히 많이 있고 그 무수히 많은 점들이 모여서 직선이 될 수도 있고 원을 그릴 수도 있고 뭐 이런 곡선도 그릴 수 있겠죠. 그런 거를 우리가 자취라고 해. 그런 도형의 방정식을 자취의 방정식이라고 해. 그럼 자취의 방정식을 어떻게 볼 건데 우리가 알고 있는 보세요. 이건 뭐야? 1차 함수라고 그러고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그러죠. 이런 도형의 방정식은 무슨 의미가 있어? x와 y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식이잖아. x가 들어가면 그걸 2배해서 1을 더해주면 y좌표가 만들어지는, 그걸 만족하는 모든 점들을 찍어놓으면 직선이 만들어지는 거잖아. 즉 이 직선의 모든 점들은 이 관계들을 만족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찾는 도형의 방정식이라는 건 별거 아니야. 그 도형을 이루고 있는 모든 점들의 x좌표, y좌표들을 관계 짓는 관계식을 찾는 거라고요. 그치? 원의 방정식은 원에 있는 모든 점들을 다 대입해서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xy의 관계식을 만들면 되는 거야. 됐지? 그럼 우리가 찾는 지금 자체 방정식도 결국 뭐 할 거야? x와 y의 관계식을 찾아내는 거야. 문제에서 제시된 조건을 만족하도록. 자, 보자. 점 P가 요 B를 움직일 때 A와 P를 이은 성분 AP를 1대1로 내분한 점 Q의 자취의 방식을 봐라. 자, 누구의 자취를 구하는 거니? Q의 자취를 구하는 거지. 자, 그래서 첫 번째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는 첫 번째 요령은 자취를 구하려는 점의 좌표를 x, y로 세팅한다.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점 Q의 자취를 구하는 거니까 Q의 좌표를 뭐라고 본다? x, y로 본다고요.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 나올 거니까. 됐지? 그 다음 두 번째는 뭡니까?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이용하여 x, y의 뭘 만든다? 관계식만 만들어내면 그게 우리가 찾는 도형의 방정식이 되는 거라고. 그럼 조건이 뭔데 여기서는? 아, Q는 A와 P를 1대1로 내분한 점이래. 그러면 A점의 좌표는 있는데 P점의 좌표가 없죠? 그럼 일단 P점 좌표를 세팅해야 되는데 봐. P는 요 위로 움직이는 점이죠? P를 A, B. 근데 P 대신에 뭐야? Y는 2x-4니까 A, 2a-4로 쓸 수 있겠죠. 내가 구하려고 하는 점은 Q야. 그러니까 Q점의 좌표를 x, y에 주시고요. 그 외에 다른 점이 더 필요하면은 A나 B 등으로 표현하시면 되는 거야. 자, 그럼 뭡니까? Q는 A와 P를 1대1로 내분하는 점이야. 그럼 관계식으로 있는 조건 그대로 만든 거야. X는 내분점 X 앞이니까 1 더하기 2분의 1이랑 누구랑 P를 곱해야겠지. AP니까 플러스는 1이랑 A랑 곱하고 그 다음에 2랑 누구랑 2랑 곱해서 4가 되겠고요. 내분점의 Y좌표는 1 더하기 2분의 1이랑 누구랑 얘랑 2a-4랑 더하기 2랑 누구랑 4랑 8이랑 되겠죠. 그러면 x는 3분의 a 플러스 4가 되는 거고 y는 3분의 2a 플러스 4가 되는 거죠.
내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게 뭐라고요? Q의 자체의 방정식, 즉 이 점의 X좌표, Y좌표의 관계식이 필요한 거지. 식을 만들었는데 둘의 관계가 아니고 X와 A의 관계고 Y와 A의 관계야. 어떻게 할 거야? A를 중심으로 X와를 묶어주면 되겠죠. 양쪽을 A로 꼴로 바꾸면 A는 3x-4가 되는 거고 A는 3y-4 나누기 2가 되겠죠. 됐지? 그럼 얘랑 둘 다 A니까 3x 빼기 4는 2분의 3y 빼기 4랑 같군요. 이게 찾는 우리의 관계식이고 우리가 찾는 도형의 방정식이에요. 정리 좀 해주면 2 곱하면 6x 빼기 8은 3y 빼기 4가 되겠다. 그럼 6x 빼기 3y 그러면 빼기 4는 무슨 도형이다? 직선이구나. 일차함수. 오케이? 이거부터 하시면 돼. 자, 어떤 도형의 자취를 구하라 그러면 마지막에 자취를 만드는 그 점의 좌표를 x, y로 두고 그 다음 뭔다? 문제를 읽어보면서 문제 속에서 제시된 어떤 상황을 가지고 x, y 사이 관계식을 만들어내기만 하면 끝나는 거야. 별게 없는 거야, 별게. 자, 한 번 더 보자. 1107번. A는 1,1이고요. B는 3,2 돼서 PA제곱 빼기 PB제곱이 3을 만족한다며 그를 만족하는 P의 자치지. 그럼 P를 뭐라 준다? X, Y라 준다. 두 번째 하려면 X, Y 사이 관계식을 이 조건까지 만들어주면 되겠죠. 자, PA제곱은 X-1의 제곱 Y-1의 제곱 빼기 PB제곱은 X 빼기 3의 제곱 Y 빼기 2의 제곱 됐죠? 전개 정리하면 끝나는 거야. X제곱이고 X제곱이 없어지겠죠. Y제곱이 Y제곱 없어지겠죠. 밀착 쓸게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Y 플러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4Y 플러스 9 플러스 4 4X 2Y 2 빼기 13 마이너스 11 그러면 마이너스 14 이로 나누면 자, 보다 자취는 직선입니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아까보다 쉽지? 아까는 왜? 움직이는 점이 Q 말고도 하나 더 있었잖아. 그래서 그 좌표를 A, 이렇게 두니까 식이 좀 복잡해서 그렇지 얘는 그냥 정확한 점들 가지고 바로 식을 쓰면 되는 겁니다. 쉬운 거야. 좀 더. 아이고, 저거네. 자, 누구의 자취를 구하는 거야? 두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 있는 점의 자취지. 그러면 두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 있는 점을 내가 P라 두고 X, Y를 둘게요. 그러면 두 점부터 거리가 같다는 얘기는 뭐야? PA랑 PB랑 같다는 얘기잖아. 제곱해야 되겠지? 쓰는 거야 그러면 PA는 X 빼기 8의 제곱 Y 플러스 5의 제곱 이게 P의 제곱이에요. PB의 제곱은 X 빼기 4의 제곱 Y 빼기 1의 제곱 끝. 정리하면 X제곱 X제곱 Y제곱 Y제곱 날아가니까 마이너스 16X 플러스 10Y Y 플러스 64 플러스 25 플러스 89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2Y 16, 1 17 정리하면 X와에 대한 1차식 직선의 방정식이 나오겠다. 문제가 없지 그지? 차라리 제일 위에 제일 힘들었네. 그래서 자취는 이따 뒤에 원에도 또 나올 거 직선도 또 나올 거야. 방금 똑같아. 구하려고 하는 점의 좌표를 X, Y를 두고 문제에서 어떤 조건을 만족하라는 얘기 나오면 그걸 식으로만 표현해 주시면 끝나는 거야. 자, 그리고 이거 봐봐. 지금 여기서 말하는 자취는 도대체 뭘까요? 이 직선의 정체는 두 점 A, B로부터
같은 글에 있는 점에 지치지. 둘의 중점은 되겠죠. 근데 이렇게 돼 있잖아. 이렇게 돼 있겠죠. 같은 글에 있는. 하나의 직선이 나왔죠. 이 직선 전체는 바로 선분 AB의 뭐다? 수직 이등분선의 자체가 되겠죠. 선분 AB의 수직 이등분선은 한가운데를 수직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어디를 잡더라도 A부터 거리가 어때? 모두 똑같죠. 문제에서 말하는 게 이거잖아. AB로부터 같은 거리를 보겠지. 그래서 이 문제는 다른 말로 선분 AB의 수직 이등분선을 구하라 하는 문제가 똑같아. 그래서 문제를 바꿔서 AB의 수직 이등분선을 구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자체 방정식으로 구해낼 수도 있다. 물론 나중에 그렇게 안 구하겠지. 어떻게 구할 건데 직선을 방정식 보면 수직 이등분선은 AB의 중점 구하고 그제 얘기 지나니까 그 다음에 이 둘의 기울기를 구해서 수직이니까 곱해서 마이너스 1 되는 기울기를 잡고 이 점 가지고 직선을 만들어주면 그거예요. 그게 더 빨라. 근데 뭐 이렇게도 볼 수도 있겠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평면 작품을 마무리할 수 있었고요. 자 조금 쉬었다가 그 다음에 직선의 방정식을 조금 더 시간 될 때까지 보도록 할게요. 오케이?